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SBS 뉴스입니다. 한중 정상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4대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사드 문제도 언급됐지만 일단 지난 10월 31일 협의를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정리됐습니다. 남승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중 정상회담은 확대, 소규모 회담을 합쳐 예정된 시간을 1시간 이상 넘긴 2시간 15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두 정상은 먼저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4대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전쟁 불용과 비핵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 그리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입니다. 또 경제, 사회, 문화 중심이었던 교류 협력을 정치, 외교 안보 분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한 정상 간 한라인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운명적 동반자라고 믿습니다. 양국 간 최대 현안인 사드 문제도 직접 거론됐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한국이 사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기 바란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자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다만 지난 10월 31일 협의 등을 통해 관계 개선을 위한 최고의 모멘텀이 마련됐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我重视同韩国的关系，愿同总统先生加强战略沟通和协调。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사드 보복 철회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경제를 포함한 여러 분야의 관계 개선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두 정상은 그동안 중단된 양국 간 협력 사업도 재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이 개시되는 등 사드로 얼어붙었던 경제 교류에 활력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에서 정유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정상회담에 앞서 양국 간 교류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자신의 국정 철학도 꺼냈습니다. 양국 간 경제 협력에 있어서도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진핑 주석도 이에 화답했습니다. 두 정상은 산업협력단지 조성과 투자협력기금 설치를 비롯해 중단됐던 한중 협력 사업을 재개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중 FTA 서비스 투자 분야의 협상이 시작된 것에 대해 함께 환영의 뜻도 밝혔습니다. 为确保中韩关系行稳致远，发挥好引领和推动的作用。 미세먼지 저감, 신재생 에너지 발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중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시 주석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며 진전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베이징대에서 연설을 한 뒤 중국 권력서열 2, 3위인 리커창 총리,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잇따라 면담합니다. 이어 중국 서부 대개발의 거점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유적지가 있는 충칭으로 이동합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유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장에서 중국 경호원들이 우리 측 기자들을 집단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청와대가 중국 정부에 엄중 항의했고 이에 따라 중국 측도 어젯밤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무역 파트너십 행사장입니다. 중국 경호원이 문 대통령 취재를 맡은 한국 언론사 사진기자의 멱살을 잡고 행사장 출입구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중국 경호원 여러 명이 달려들더니 복도 한쪽으로 밀어내고 발길질까지 합니다. 발로 사람을 차면 어떻게 발로 차버렸어요? 동료 기자들이 촬영하려 하자 중국 경호원이 손으로 카메라를 가리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 3m 밖까지는 수행기자단이 근접 취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가이드라인이 중국 측에도 전달됐습니다. 그럼에도 중국 경호원들이 아무 이유 없이 출입을 막은 겁니다. 문제의 경호원들은 중국 현지 보안업체 소속으로 지휘 관리는 중국 공안이 맡았다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수사를 의뢰했고 이에 따라 중국 공안이 어젯밤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有关方面自己组织，但是它毕竟发生在中国，所以我们还是非常关心。我们也在进一步的向有关韩国组织方去进一步了解。
한국기자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인간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중국 정부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이번에 청구된 영장 범죄 사실에는 우 전 수석이 자신을 내사 중이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한 뒤 언론에 흘리려 했던 시도가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권순호 부장판사는 오늘 새벽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우 전 수석은 자신의 비위 의혹을 내사 중이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박민권 1차관 등 문체부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 정책에 반대한 교육감 등의 뒷조사를 국정원에 지시하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특히 우 전 수석이 국정원 직원을 동원해 이 전 감찰관을 뒷조사한 내용을 언론을 통해 보도하려 했던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 전 수석은 앞서 2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기각됐고 개인 비리 의혹과 관련해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정원 적폐수사 관련 연내 핵심 인물 수사 종결을 목표로 하는 검찰은 우 전 수석 신병 확보를 계기로 막바지 수사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SBS 유란입니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이 구형됐습니다. 최 씨 측은 옥사하라는 이야기라며 흥분했고 오열한 최 씨는 휠체어에 실린 채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손영환 기자입니다. 특검과 검찰은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 9천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과 검찰은 최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으로부터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의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하는 등 기소된 18개 혐의 사실은 최 씨의 탐욕과 악행이 빚어낸 결과였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최 씨가 재판 과정에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형량을 줄일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구형된 형량만큼 선고돼 엄중한 단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씨와 같이 기소된 안종범 전 수석에겐 징역 6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25년 구형에 대해 최 씨의 변호인은 옥사라는 이야기냐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국정농단은 박근혜 정부 퇴진을 위해 기획된 사건이라고도 했습니다. 구형 이후 감정이 격해진 최 씨는 휴정을 요청한 뒤 법정 밖으로 나가 비명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최후 진술에선 박 전 대통령 곁을 40년 동안 지켰는데 고영태 일당에 속아 누명을 썼다며 오열했습니다. 1,000억 원대 벌금을 물리는 건 사회주의에서 재산을 몰수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항의했습니다. 최 씨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 26일 열립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망 중립성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망 중립성 정책이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웹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속도를 낮출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재작년 오바마 행정부 때 제정됐습니다. 연방통신위는 망 중립성 정책을 표결에 붙여 위원 5명 가운데 공화당 추천 인사 3명의 찬성으로 폐기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버라이즌이나 AT&T, 컴캐스트 같은 미국 통신 사업자들이 인터넷 데이터를 기반으로 영업해온 구글, 페이스북 등에 대해 데이터 속도나 망 이용료에 임의로 차등을 줄 수 있게 됐습니다. 구글이 그동안 공개하지 않던 국내 매출 실태가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구글은 국내 매출로 재작년 1,940억 원, 지난해 2,671억 원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앱 장터인 구글 플레이에서만 구글의 매출을 1조 4천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훨씬 적은 액수입니다. 한국 시장에 온라인 광고만 집계해 놓고 매출의 핵심인 구글 플레이 앱 판매는 뺐기 때문입니다. 구글 플레이 앱 매출은 우리보다 법인세율이 낮은 싱가포르의 매출로 잡힙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뭐 세금을 낼 필요가 없으니까
충분히 또 R&D에 투자를 하고 경쟁력 차이는 점점 더 심해질 거라는 얘기죠. 세금 논란의 페이스북도 2019년부터 국내 매출을 한국 세무당국에 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로 수익을 빼돌렸는데 유럽 각국이 불만을 쏟아내자 일단 고개를 숙인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 카카오, 구글 코리아, 페이스북 등 인터넷 사업자 대표들과 상생 공론화 기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모든 인터넷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규제를 풀어서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겠다. 사전 억제보다는 사후 처벌의 방향으로 가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3사와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마일리지를 이용해 통신비를 결제할 수 있게 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전산 작업을 거쳐 통신비로 돌려주겠다는 계획입니다. 통신 마일리지는 고객들이 피처폰을 사용할 때 요금의 일정액을 적립해 주는 제도로 사용할 곳이 많지 않았고 통신사를 옮기거나 7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되었습니다. 마일리지가 이미 소멸한 고객도 많아 통신사들의 대책 마련이 너무 늦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계속해서 주식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고보경 연구원입니다. 네, NH투자증권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세제 개편안 통과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반면 코스피는 기관의 매수에 힘입어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4.37포인트 상승한 2483.85를, 코스닥은 4.35포인트 오른 774.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는 개인과 외국인이 787억 원, 301억 원씩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기관은 942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비금속 광물이 6% 넘게 급등하고 있고 건설업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양호한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가 나흘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고 LG전자도 실적 호조와 주가 재평가에 힘입어 또 한 번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또한 금호타이어는 SK그룹이 경영권을 인수하겠다고 밝히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급등하고 있습니다. 반면 넷마블 게임즈는 외인의 매도세가 유입되며 저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원달러 환율은 0.4원 내린 1088.7원에 거래되고 있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2.0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이었습니다. 네, 이번 주 내내 이어진 최강 한파로 오늘 새벽 한강이 결빙됐습니다. 이렇게 빨리 한강이 결빙된 건 지난 1946년 이후 71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한강은 결빙됐지만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높게 출발했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7.5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았고요. 앞으로 공기는 한층 더 부드러워지면서 한낮에는 서울이 영상 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뿐 주말 사이 다시 강추위가 몰려옵니다. 특히 일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한파가 쉬어가는 사이에 저녁부터 차츰 눈 소식도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중부와 전북 지방은 1에서 3cm가량의 눈이 다소 쌓이겠습니다. 낮 동안은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겠고요. 중서부 지방은 오전까지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호남 서해안 지방에서는 최고 8cm가량의 큰 눈이 또 예보돼 있습니다. 내주셨습니다. S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SBS 생활경제가 방송됩니다. 결혼하니까 가구, 이사하니까 가구, 가까우니까 가구. 자꾸 어디 간다는 거야? 운정 가구타운. 2017 운정 가구타운 2월 상품 총정리. 2017 신품 가구, 전시 가구, 명품 가구를 대파격 세일합니다. 자꾸 가고 싶네. 90여 개 대형 종합전시장과 400여 개 공장이 한 곳에 모여있는 남양주시 마석가구공단. 가구의 모든 것이 남양주시 마석가구공단에 있습니다.
46번 경춘국도 마치터널 전후방 500m에 위치한 남양주시 마석가구공단. 안마의자. 짐작만 하고 계신 당신께 직접 앉아보기를 권합니다. 럭셔리 디자인과 차원이 다른 퍼포먼스. 차이가 아니다. 초월이다. 휴테크 카이. 여기도 대기예요. 저기도 대기예요. 난 휴가 언제 가지? 지금 가! 업무의 바다로! 익스피디아 하나! 전 세계 수많은 항공권과 호텔을 대기 없이 즉시. 여긴 대기가 전혀 없네. 익스피디아. 뭘 먹고 싶다고 투정만 하던 내가 아내가 먹고 싶은 게 뭔지를 묻는다. 일기 한 줄 안 쓰던 내가 육아일기를 쓴다. 차려주면 먹을 줄이나 알던 내가 차릴 줄도 안다. 전화도 자주 안 하던 내가 안부를 다 묻는다. 아이가 자라면 부모도 자라나 봅니다. 아이는 더 나은 내일을 꿈꾸게 합니다. 빙판이 메시요. 드리블 되게 좋아하고 스피드가 좀 있다 보니까 저로서는 되게 영광이에요. 한국의 메시, 로켓맨. 세상에서 가장 빠른 장애인 아이스 하키 선수. 빛보다 빠른 눈과 터질 듯 요동치는 심장은 그의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지 말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9일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서 열정의 영웅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이 시대 최고의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기적을 만들어낸 5명의 소년. 그리고 김갑수, 박정자, 최정원이 감동의 이야기를 선사합니다.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디큐브 아트센터 지금 공연 중. 도와주세요. Broken down and tired of living life on the merry-go-round, and you can't find a fighter, but I see it in you, so we gon' walk it out. 와요. 내가 한번 안아줄게. And we'll rise up. I like the waves. We'll rise up. In spite of the ache, we'll rise up. 고맙습니다. And we'll do